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 신도시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5년 전쯤 결혼해서 1년 정도 살고 이혼을 했거든요. 그때가 30이 되던 해였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한 결혼이었어요. 저는 대학 들어갈 때부터 딱 30이 되면 결혼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만큼은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게 하고 싶었기에 대학 졸업 후부터 저는 남자를 만나거나 소개받을 때는 그 사람이 저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부터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저와 결혼해도 좋다는 남자를 만나게 됐고, 저 역시 그 사람에게 호감이 많아 사귀게 되었어요. 둘 다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니 사귀고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결혼에 대해 생각했고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저희 결혼에 반대했어요. 하영아, 너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네가 세운 인생 계획표대로 살려고 결혼하고 싶은 거야? 반반이야. 엄마도 알잖아. 나 인생의 큰 계획은 미리 세워두고 그대로 실행했던 거. 가고 싶은 대학하고 전공도 중학교 때 정했고, 유학 갔다 와서 취직하고 싶은 곳, 이런 것도 고등학교 때 미리 다 정해둔 거잖아. 그리고 그대로 됐잖아? 나 인생의 큰일들만큼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됐으면 좋겠어. 그래, 여태껏 너 미리 목표 세워두고 그대로 다 이룬 거 알아. 정말 칭찬할 만하고 네 실행력이나 능력 대단해. 엄마 딸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엄마도 몰랐거든. 근데 사람 관계는 좀 달라. 항상 인생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다들 실패 안 하고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네가 다른 일들 목표대로 밀고 나갈 때에도 얼마나 크고 작은 실패가 있었니? 대학은 재수도 했고. 하지만 결혼은 재수도 할 수 없고 계획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게 엄마 생각이야. 사람은 그냥 일하고는 달라. 아빠는 아빠대로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적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게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새 세상이 바뀌어서 여자가 더 잘 벌면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내가 볼 때 네가 데려온 사람은 좀 질투심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와이프가 자기보다 더 많이 벌면 나중에 기어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아. 엄마 말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빠는 너무 돈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승찬 오빠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네 말대로 결혼은 인생의 큰 문제잖아. 네가 여태껏 해본 적 없는 실수를 결혼해서 하면 어떡할래? 좀 더 심사숙고 해보자. 저는 엄마의 그 말에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어요. 저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 결혼을 꼭 하고 말겠다고 결심했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고집이었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굳혔고 하기로 한 건 어떻게든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러자 엄마가 마지막으로 설득한다며 말씀하셨어요. 나 솔직히 너보다 회사도 딸리고 연봉 낮은 사위 안 반가워. 내 잘난 딸 더 좋은 남편 만나기를 바라지. 너 다른 남자 더 만나보면 안 돼? 김승찬 걔가 그렇게 좋아? 엄마, 나 어릴 때 사람 볼 때 직업이나 재력 같은 거 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리고 나 승천 오빠 좋아해. 아무려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하겠어? 긍정적으로 좀 봐줘. 결국 부모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제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남편은 저의 친정 눈치를 좀 보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한테 호의적인 반응이 아닌 게 느껴졌겠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남편한테 대놓고 쌀쌀맞게 굴거나 안 좋은 말을 하신 적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고 하셨고, 저는 부모님의 그런 노력에 정말 감사했고요. 하지만 시댁은 저를 은근히 비꼬면서 올려치는 척 폄하하는 말을 곧잘 하고는 했어요. 늘씬하고 예쁘장하네. 이러니 승천이가 깜빡 넘어가지. 딱 여우상인 거 보니 남자들 꽤 홀리고 다녔겠어. 그런 애를 잡았으니 우리 승찬이가 잘나긴 했네? 시어머니는 이런 식의 화법을 계속 구사해서 상견례에서도 저러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분위기 파악은 한 건지 별 말 없이 조용히 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은근히 상처받아서 한때 결혼을 하지 말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저도 한 고집 하다 보니 제가 정한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결혼을 강행했어요. 저의 이런 고집으로 인한 실패는 정말 두고두고 큰 교훈이 되고 있고요. 당시에 저는 제가 맞다는 거, 저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했더라고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넓은 시야로 봤어야 됐는데 지나고 나니 후회가 많이 돼요. 결혼 후 남편은 친정에 갈 일이 있으면 은근히 친정 부모님에 대해 불평불만을 털어놓고는 했어요. 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나처럼 볼 거 없는 사위 보고 싶겠어? 좀 늦어도 아무 상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엄마가 오늘 오빠 좋아하는 닭찜 해놓고 기다리신다고 했단 말이야. 에휴, 닭찜 좋아한다고 했다고 정말 닭찜 하는 거 보면 답이 나오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소고기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다 눈치 있어. 결혼 전에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 두 분 다. 그러니 나도 장인 장모님 챙기는 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 나 안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내 돈 들여 해야 되나 싶고. 오빠, 그래서 선물 다 내 돈으로 샀잖아. 그냥 들고만 가.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전해드리면 오빠 점수 따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가자. 이렇게 아이한테 하듯 어르고 달래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의 친정에 대한 불평은 더 심해졌고 우리 부모님 인격을 나쁘게까지 말하기도 해서 저도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결혼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한테 비꼬는 말 한 적 있어? 물론 아주 마음에 드는 사윗감은 아니었어도 내가 좋다고 하니 받아주시고 그래도 성의껏 오빠 맞이했잖아. 오빠 듣기 나쁜 소리 단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어땠는데? 내가 남자를 홀린다는 둥 은근 깎아내리기 잘했잖아. 나는 그런데도 시댁 갈 때 단 한마디 불평한 적 없어. 마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시어머니는? 나도 기분 나쁜 소리 좀 할까? 제가 강하게 따지고 들면 남편은 입을 다물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또다시 친정부모님 흉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한테 스트레스를 줬고요. 예, 너 나름 예쁘고 잘 나간다는 소리 들었다고 해도 결혼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잘난 네가 선택한 게 우리 아들이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아들이 잘났다는 거 아니겠어? 승찬이 앞에서 주름 잡지 마. 나는 솔직히 너처럼 너무 콧대 높은 며느리 싫었다. 승찬이가 얘기 안 하든? 애가 남 상처 주는 걸 못해서 그런 말도 안 했을 거야. 너 우리 승찬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 행여라도 무시하거나 찬밥 취급하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어머니, 제가 그럴 일 없고요. 오빠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는다고요. 상처 주는 거 싫어하기로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까운 인연한테 상처 주고 싶어 하겠어요. 이거 봐. 이렇게 따박따박 지할 말 다 하고 말이야. 이게 똑똑한 척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지. 너 그런 식으로 우리 승찬이한테 니네 집이 어떻고 우리 집이 더 잘났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더 좋고 뭐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런 말 내 귀에 들리기만 해. 나 그런 거 그냥 두고 못 본다. 제가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오빠가 하면 하지 저는 안 하거든요. 어머, 너 지금 내 아들이 못됐다고 하는 거니? 그래? 야, 네가 암만 잘났어도 여자야. 여자는 애 낳으면 집에 들어앉고 경력 끝나는 거라고. 네 처지를 좀 알고 굽히고 살아.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는 저더러 회사를 옮기라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네가 우리 아들 길을 누르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승찬이가 이번 승진에서 떨어질 리가 없지. 네가 더 좋은 회사 다닌다고 뻑이니까 우리의 기운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니? 네가 알아서 좀 작은 회사로 옮겨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하고 오빠 승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회사라는 게 옮기고 싶다고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더 잘 버니까 신혼집 얻으며 대출받은 거 갚으면서도 큰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아니, 그렇게 유세 부릴 거면 진작 니네 친정에서 신혼집 마련해줬으면 좀 좋아. 네가 작은 회사로 옮겨도 대기업 다니던 경력이 있으니 월급이 많이 깎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 돈으로 날 설득할 생각하지 말고 작은 회사로 옮겨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한두 번이지. 시댁에 갈 때뿐 아니라 전화로까지 사람을 괴롭히니 저도 점점 안 좋은 감정이 쌓였어요. 남편은 어땠냐고요? 자기 엄마가 하는 말에 이런 방구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대충 맞춰주라나요? 엄마가 회사에 대해 알면 얼마나 하시겠어. 안 옮겨도 네 알겠습니다 하며 들어주는 척하면 되잖아. 엄마가 진짜 너 회사 옮기는 걸 꼭 바라서가 아니라 네가 숙이고 예 어머니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네가 내 생각해준다면 뭐 좀 작은 회사 알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대기업이 좋고 네 인생 경력이 중요하다지만 이제 나랑 같이 사니까 나한테 맞춰줘도 되잖아. 남편 열등감 느끼게 하면서까지 꼭 나보다 더 큰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그건 나도 의문이다. 오빠, 왜 열등감 느껴? 그럴 거면 결혼 전에 말하지 그랬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처가에서도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네가 나보다 받는 인센티브도 훨씬 많은 걸. 그걸 직접 옆에서 보니 열등감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네. 네가 내 입장 생각해서 좀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승진까지 안 됐으니 장인 장모님이 또 날 어떻게 보실지. 엄마 아빠
아무 생각 안 하시거든? 저번에도 오빠 그래서 친정 안 간 거지. 우리 엄마 아빠 오빠 많이 상심했겠다며 잘 위로해 주라고까지 하셨어. 그러니까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생각 넘겨짚지 마. 어머님이 나한테 날 세우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럴 것 같아? 지금 보니 부모님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더라고. 내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어. 너 지금 은근히 우리 엄마 비난하는 거 맞지? 우리 엄마는 아들 가진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인데 왜 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와, 나 진짜 열받네. 야, 다 됐고 너 당장 작은 회사로 옮겨. 아니면 나 가출할 거야. 진심이야? 오빠 유치하게 진짜 이럴래? 내가 유치해? 왜 내가 유치해? 내가 뭐가 유치한데? 너 그런 말 하는 것도 날 우습게 보니까 하는 거잖아. 와, 진짜 질린다. 이제야 네 속내를 보이는구나. 됐다. 더 말할 필요도 없겠어. 네가 회사 안 옮기면 나도 너 얼굴 안 볼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생각해. 이게 네가 회사만 옮기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일 아니겠어? 라더니 정말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제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고 아무리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한테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내 아들 내쫓았다며 난리도 아니었고요.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해서 진짜 이대로 이혼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고집부려 한 결혼인데 이렇게 몇 달도 안 돼 이혼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남편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하고 얼마든지 좋은 사이로 알콩달콩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차라리 남편을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친정 오빠한테 몰래 부탁을 해서 회사를 알아봐 달라고 했죠. 오빠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유니콘이라 불릴 정도로 회사를 키웠기 때문에 인맥이 좀 있었거든요. 다행히 오빠한테서 남편이 갈 만한 회사가 있다는 답을 듣게 됐어요. 오빠, 내가 승찬 오빠한테 다른 회사 이력서 넣어보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오빠를 채용하고 싶다고 이력서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 부탁해. 제 말을 들은 오빠는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나 네가 왜 이러는지 대충 알 것 같기는 한데 네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줘야겠냐? 아무것도 안 물어본다며. 그래주면 나는 고맙지. 알았다. 네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란다. 라며 오빠는 제 말대로 그 회사에서 남편한테 연락해서 채용하는 걸로 회사 대표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오빠한테 정말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해요. 결정적으로 그 회사로 옮기면서 남편이 어떤 놈인지 똑똑히 알게 됐으니까요. 일단 남편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야 했으니 제가 연락을 받은 걸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문자를 남겼고요. 오빠, 나 오늘 거래처에 갔다가 얘기 들었는데 IT 쪽에 땡땡땡 알지? 거기서 나더러 김승찬 씨 와이프 아니냐며 결혼식에서 봤다더라. 우리 결혼식에 왔었나 봐. 오빠한테 이직할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오빠 연락이 잘 안 된대. 이메일 주소가 잘못됐는지 자꾸 반송된다는데 한번 연락해 볼래? 그러자 남편은
그제야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그게 정말이야? 땡땡땡에서 나를 채용하고 싶다고 했다고? 근데 왜 내 이메일 주소가 자꾸 반송된다는 거지? 어디서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상하네.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직접 연락해봐. 나한테 연락처 주고 가셨어. 그렇게 해서 남편은 오빠가 마련한 일자리에 이력서를 넣었고 지금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에 채용이 됐어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채용되는 게 다른 사람들 기회를 빼앗는 거라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는 정말 절실했거든요. 오빠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제가 안타까우니 자리를 마련해 줬던 거였고요. 그리고 얼마 후 오빠는 저한테도 이직 제안을 했어요. 하영이 너도 이제 슬슬 우리 회사 들어오지 그래. 나 그러면 완전 낙하산 아닌가? 직원들이 싫어할 텐데. 지금 우리 회사 경력직 모집 중이야. 그리고 네가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데에서 일했고 성과 있는 것도 다 증명될 텐데 그게 어떻게 낙하산이야? 나는 믿을 수 있는 대기업 출신의 실력 있는 팀장을 얻는 거고 너는 연봉도 오르고 휴가도 더 많은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네가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건 네 인생 계획표에 없어. 나야 오빠가 세운 회사인데 숟가락 얹기 싫어서 그랬지. 숟가락은 우리 회사가 너한테 얻는 거야. 그러니까 경력직 이력서 꼭 내라. 오빠 말에 저는 회사 이직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던 유학을 다녀오시고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면서 저와 오빠에게 많은 걸 누리게 해주셨지만 자립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셨어요. 오빠도 저도 부모님 덕 보지 않고 제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자며 책임감을 갖고 살았거든요. 저는 오빠 회사에 들어가는 게 과연 오빠한테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인생에 새로운 길이 생긴 것인지 잘 따져보았죠. 오빠 회사에 들어가는 건 제 인생 계획에 없었거든요. 잘 보아하니 제가 대기업에서 실무를 하며 쌓아온 경험들이 오빠 회사에 잘 매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생각해 본 후에 오빠한테도 말하지 않고 이력서를 접수했고요. 어차피 제가 이력서 낸 걸 확인할 텐데 굳이 오빠한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또 제가 그렇게 따로 이력서 냈다고 말하는 게 잘 봐달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가만히 있었고요. 그 사이 남편은 오빠가 미리 말해놓은 회사 면접을 보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회사 내가 좀 찾아보니까 꽤 괜찮더라고. 이번에 상장도 돼서 더 확장될 것 같고 꼭 잘 돼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마. 오빠 잘 해왔잖아. 잘 될 거야. 근데 너는 이게 뭐야? 회사 브로셔잖아. 너 회사 옮겨? 여기 경력직 모집이라고 되어 있네. 아, 어쩌다가 알게 된 곳인데 나도 여기 지원해봤어. 제가 오빠 만났을 때 회사에서 집어온 브로셔가 우연치 않게 남편 눈에 띈 거였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에 오빠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 회사가 꽤나 잘 나가는 IT 쪽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이 됐다는 걸 밝히지 않았죠. 너무 친정 잘난 척하는 걸까봐 말을 안 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말하지 않은 게 100번 잘한 일이었어요. 아니면 시댁에서는 남편을 그 회사 임원으로 넣어달라 억지를 부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IT 쪽 회사들에 대해 정보가 없었는지 오빠 회사를 시덥지 않다는 듯 보더라고요. 자기가 면접 본 회사가
더 괜찮다며 은근히 목에 힘을 주는데 속으로는 좀 웃겼지만 내색을 하지는 않았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도 제가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는 걸 금방 말을 해서 전화 오게 만들었고요. 네가 뭐 사람들 잘 모르는 회사에 이력서 냈다며?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리나 보구나. 우리 승찬이는 대기업은 아니어도 꽤 튼실하고 그쪽에서 알아주는 데서 먼저 찾아서 면접까지 봤는데 앞으로는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승찬이 알아서 잘 모셔야 한다. 아, 정말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잠시 우라가 치밀었지만 긴 말하기 싫어서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와 대화도 하기 싫어서 문자가 와도 한참 있다가 확인했고 전화도 가능한 한 늦게 받고 되도록 짧게 끝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 남편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저야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있었지만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런데 좀 섭섭한 건 제가 회사 간 사이에 시댁 식구들이 남편하고만 축하 파티로 같이 외식을 했다는 거였어요. 섭섭함을 애써 누르며 제가 회사 옮기고 나면 그때 둘이서 축하하자고 생각했죠. 남편은 출근한 첫날부터 회사가 너무 좋다며 신났더군요. 뭐랄까, 공기부터가 달라. 강압적이지도 않고 내 의견도 편하게 말할 수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분위기랄까? 내가 이런 데에 들어가려고 그동안 그 고생을 했나 싶어. 저 역시 곧 오빠 회사로 자리를 옮겨서 적응하느라 몇 주 정도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아침에 출근할 때만 얼굴 보고 거의 마주치지를 못하고 지냈어요. 남편은 회사가 정말 좋았는지 아침마다 표정이 밝길래 다행이구나 하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회사에서 저를 살짝 불러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매부한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것 같더라. 그거 잘하면 임원으로 승진시켜 준다더라고. 그냥 알고만 있어. 그런데 그이가 전 직장에서 과장 승진도 누락됐는데 그 회사는 더 빡세지 않아? 사실 나 그이 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거든. 너무 열등감 가져서 직장 옮기게 해달라고 한 건데 그쪽에서도 나를 보고 그렇게 한 모양이야. 이제부터는 매부하기에 달린 거지.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임원이라도 된 사람처럼 신이 나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와인을 마시는데 제가 들어와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엄마, 나 곧 임원이라고. 진짜 대단하지 않아? 이제 내 앞길이 탄탄대로가 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는 저를 보며 피식 웃더라고요. 오늘도 아주 쎄 빠지게 일하는구나. 힘은 안 드냐? 어떡해. 이제는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가게 생겼다. 나 임원으로 승진해. 그 회사가 원래 상무랑 이사 이렇게 나누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한다네. 내가 상무라고 상무. 어때? 대단하지? 아, 그래? 오빠 그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상무 발령이 난 거야? 저는 분명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발령 낸다고 알고 있어서 고개를 갸웃하며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그렇게 내가 멀쩡해 보여? 언제까지 나를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 다니던 대리로만 볼 건데? 왜? 내가 너보다 훨씬 능력 있다니까 꼽냐? 꼬아? 누가 그렇대? 오빠야말로 왜 꼬아서 들어?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상무됐다니까 궁금해서 그런 거지. 이게 다 인맥 학벌 안 보고 순수하게 실력만 보는 회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이제 장인 장모님도 나한테 꿈뻑 죽는 신용 하셔야겠어. 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동안 당한 수모 다 갚을지도 모르잖아. 뭐?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수모라니. 내가 무슨 수모를 줬다고 그래? 이거 봐. 가해자는 지가 저질러 놓고도 모른다니까. 아무튼 너 앞으로 나한테 더 기어오르기만 해. 기어올라? 오빠, 진짜 갈수록 왜 이래? 오빠 나랑 결혼 왜 했어 정말? 이제는 진짜 그게 궁금해. 나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데 왜 결혼하자고 했지? 왜냐고? 나같이 평범한 인간이 너처럼 예쁘고 대기업 다니면서 잘 나가는 애 마누라로 얻는다고 하면 나를 다시 볼 거 아니야. 너는 나한테 트로피 같은 거라고. 저는 그제서야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과오를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몰랐고 이런 남자랑 평생 어떻게 사나 까마득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시댁도 아니고 제가 옮긴 오빠 회사와 시댁 중간쯤에 위치한 동네에서 보자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의아했어요. 어머니, 그 동네 가실 때 있으세요? 좀 낯선 곳인데요. 자말 말고 이리로 와라. 카페에서 기다려라. 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궁금함을 안고 시어머니가 정해준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진짜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우리 승찬이 혼자 지낼 방 구했다. 그런 줄 알고 너는 승찬이 짐 챙겨놔라. 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지금 있는 집에서 회사가 좀 멀어야 말이지. 이제 상무대 라이인데 그에 어울릴 방으로 구하느라 이 동네로 했어. 회사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딱 좋더라. 그럼 저는 여기로 이사 안 오고 오빠만 온다고요? 지금까지 뭘 들었어?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 이거 오빠도 찬성한 일이에요? 승찬이 오늘부터 당분간은 회사 근처 호텔에서 지낼 거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짐 챙겨놔. 아주 명령조로 통보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어머니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짜증스러운 대답만 돌아왔고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으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뭘 확인까지 해. 너는 한 번 시키면 순순히 하는 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 오빠도 어머니랑 뜻이 같다는 거지? 혼자 이사 나가서 살겠다고? 그럼 이거 나랑 안 살겠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내가 대답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머리 잘 굴려가며 생각해봐. 이러고는 일방적으로 끊는데 그제야 저는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걸 크게 후회했어요. 제가 제 인생 망쳤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사람과의 일은 단순히 대학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부모님 말씀이 뼈저리게 실감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는 부모님한테 자존심 내세우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오빠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이제라도 제 인생의 실수를 여기에서 멈춰야겠다 마음먹었고 오빠한테 그날 밤 장문의 문자를 보내 그간 있었던 일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어요. 오빠와 밤새 긴 대화를 이어가며 남편에 대한 정리까지 끝내고 나니 아침이 됐더라고요. 저는 한숨도 자지 않고 회사로 바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건물 로비에 뜻밖의 사람이 와 있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1층에서 시어머니와 만나고 있는 걸 2층 복도 발코니에서 오빠가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시어머니 말에 따라 밖으로 나가 옆 건물 카페로 갔어요. 오빠가 저만치 따라오는 게 보였고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러더라고요. 네가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정리하려고 왔다. 우리 승찬이랑 이제 끝내라. 너는 우리 김승찬 상무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야. 그렇게 괜찮은 회사 임원이면 그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안 그러냐? 너라도 그러지 않겠어? 이제 네가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얼굴이야 나이 들면 다 거기서 거기고 피부과 관리만 잘 받아도 다 이뻐지는 세상이니 너한테 메리트가 뭐 있겠냐? 우리 승찬이 앞길 막지 말고 순순히 이혼해라. 아, 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순순히 답을 하자 시어머니는 의외였는지 잠깐 멈칫하더니 금세 또 거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이 통하니 다행이다. 이번에도 따지고 들고 우리 승찬이 붙잡고 늘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잘 됐다. 그때 오빠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하영아, 여기서 뭐하냐? 내가 좀 들어보니까 이혼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하영이 시어머니 맞으시죠? 저희 하영이한테 이혼하라고 하신 말씀 맞나요? 오빠의 등장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잘난 척하며 고개를 쳐들고 말했어요. 사돈, 아니 이제 사돈도 아닐 텐데 이런 말 쓰기 그러네. 맞아, 내가 이혼하라고 했어. 우리 승찬이가 얘랑 살면서 많이 불편해했거든. 근데 이제 승찬이는 상무되고 얘는 대기업도 아닌 회사로 옮겨서 일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잖아. 그러니 다시 아들한테 트로피 될 만한 여자 붙여줘야지.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 아니겠어? 아, 트로피요. 네. 그런데요. 사람을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집안은 시건방진 게 특징이네, 특징이야. 감히 지금 누굴 보고? 뭐, 지금 무슨 조그만 자영업 같은 거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카페나 드나드는 거 보니 별 볼 일 없다는 건 딱 알겠네. 네 오빠 뭐 하는 사람이니? 저는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말했어요. 오빠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대표요. 땡땡땡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유니콘이라고 잘 나가는 스타트업으로 유명하죠. 오빠가 절 스카우트했고 저는 곧 오빠 회사 임원이 될 거예요.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됐나요? 제가 남한테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김승찬 씨하고는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서류 작성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 오빠와 나가자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인 줄 몰랐다가 알게 되니 한 방 맞은 표정이었어요. 그게 어찌나 고소하든지 제가 킥킥대는데 오빠는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너 이제까지 저런 말 듣고 참고 있었던 거야?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굴었어? 너처럼 똑똑하고 판단력 좋은 애가. 이혼이라는 게 나쁘긴 하지만 정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고. 나는 이 집안과는 연을 끊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왜 참았어? 속상하네. 미안해 오빠. 내가 만든 인생 계획에 흠집 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했어. 엄마 아빠가 엄청 말렸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잘못한 건 빨리 수긍하고 처리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어. 됐어.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내가 김승찬 그 자식 회사 대표한테도 다 언질해놨어. 아마 지금까지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시켰는지부터
살펴볼 것 같더라. 저는 그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이혼 서류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남편은 제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아서 시어머니한테 서류 도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꽤 놀란 눈치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빨리? 꼭 준비하고 기다린 것 같다? 네, 맞아요. 어젯밤에 연락되는 변호사분 열심히 찾아서 변호사님이 아침 내내 미친 듯이 준비해 주셨어요. 김승찬 씨랑 이 댁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니까 불만 없으시죠? 여기 도장 찍으시고 대리인 서명 해주세요. 나중에 다른 말 하지 않기로 각서에도 사인해 주시고요. 알았다. 누가 안 한댔니? 근데 네 오빠가 정말 땡땡땡 대표였어?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의미 있나요? 그래, 의미 없지. 그래도 좀 일찍 알려주지.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하니? 앙큼하게. 앙큼할 것도 없고요. 김승찬 씨나 김승찬 씨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자격 없죠. 상무된다니까 바로 저보고 이혼하라고 계산하고 있었던 건 그쪽 아닌가요? 끝까지 자기들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탓만 하시네요. 만약에 이 이혼에 딴지 걸어서 진흙탕 소송 가겠다 하시면 오늘 말씀하신 거 변호사님도 똑똑히 들었으니까 아마 상당히 불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법정으로 길게 끌고 가실 생각 마시라고요. 시어머니는 뭐가 찝찝했는지 도장 찍고 사인하고 나서 꽤나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싹 무시하고 시댁을 나온 후에 오빠와 함께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자기 자리에 있던 남편은 저와 오빠가 대표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남편을 못 본 척하고 사무실로 들어갔고요. 저희가 들어가고 10분쯤 있다가 대표님이 남편을 호출했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왔죠. 대표님이 냉정하게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가 미리 말 못했는데 이쪽 나랑 절친이야. 김 팀장 이직 부탁했던 사람이고 워낙 나랑 막역해서 내가 두 말 않고 빈자리에 자네를 추천했지. 네? 뭐라고요? 남편은 하얗게 질려서 저를 보는데 동공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오빠가 말했어요. 김승찬 씨, 당신 여기 상무됐다며 우리 하영이랑 이혼하자고 했지? 짐도 먼저 싸서 나갔고. 그 말 듣고 심각하게 고민했어. 과연 이런 사람이 내 친구 회사에서 중직을 맡을 수 있으려나 하고 말이야. 하지만 일은 사적인 관계와는 상관없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대표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사적인 인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김 팀장이 그런 말 한다는 게 웃기는데 물론 자네 성적을 아주 안 본 건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 일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인성도 아주 중요해. 안 그러면 결국 사람이 따르지 않게 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남편이 일해온 자료들을 테이블에 탁 던지더군요. 자네 일하면서 멋대로 팀원들 자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집어넣고 했던데 누가 그러라고 했어? 내가 프로젝트 담당을 맡겼지 인사를 맡겼나? 그렇게 하니까 일이 진전이 하나도 안 됐잖아. 계속 담당이 바뀌는데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대표님이 크게 호통을 치자 남편은 눈을 질끈 감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 나도 자네 자리를 임시직이라고 이번 프로젝트 하는 거 보면서 상무로 올리거나 팀장에 남거나 또 해고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직원들한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자네는 오늘로 끝이야. 해고라고. 당장 짐 챙겨서 자리 빼. 남편은 아예 얼굴이 하얗다 못해 백지장처럼 되더니 거의 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였어요.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비싼 오피스텔을 얻었는데요. 저 당연히 상무 될 줄 알고 만반의 준비 다 했는데. 그러느라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자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김승찬 씨, 애초에 프로젝트 하는 걸 보고 상무 자리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하겠다 했던 걸 왜 마음대로 상무됐다고 떠들고 다녔지? 그런 식으로 정치질하는 사람 회사에서 누가 좋아하나? 결국 기정사실화해서 상무 자리에 앉으려던 속셈이잖아.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 오빠 말에 이어 대표님이 다시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짐 챙겨서 나가세요. 자리 빼라고요. 오늘까지 일한 급여는 오늘 내로 넣어줄 테니까. 남편은 그제야 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아예 제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옷자락을 붙잡더군요. 하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실수했어. 성급했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나 봐주라. 네가 말 좀 잘해줘. 응? 부탁이야. 내가 왜 이혼 도장까지 찍은 인간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데? 너 위해서 오빠한테 부탁은 벌써 했어. 좋은 자리 이직시켜달라고. 근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만든 게 너야.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너 같은 인간하고는 더는 엮이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니네 엄마가 네 이혼에 대해 이후로 무슨 일이 생겨도 토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남편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빠와 대표님도 냉대를 하니 결국에는 거의 기어가듯이 사무실을 나가더라고요. 신혼집은 부동산에 내놓고 팔리는 대로 처분해서 제가 갚고 있던 대출금과 계약금 들어갔던 걸 돌려받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달라며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라며 매달리고 애원했지만 다 소용없었죠. 저는 한번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부모님께는 제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했죠. 엄마 아빠는 저를 혼내기는커녕 고생했다며 안아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고요. 남편과의 사이를 완전히 정리하고 저는 오빠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은 오빠 회사의 임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남자와의 인연은 글쎄요. 이제는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일에 대해서도 오빠 회사로 옮기며 깨달은 건 제 일을 열심히 하며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좀 더 여유를 갖고 살기로 했네요. 전 남편과의 인연은 정말 최악으로 끝날 뻔했지만 그래도 조상님이 도우셨는지 마지막에 한 방 먹일 수 있어서 조금은 후련했어요. 그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기에 그걸로 만족하려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